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답답한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주요 증시 그리고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자, 오늘도 오감만족과 함께 답답한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저희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이영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시장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왜 우리 증시만 이렇게 답답하게 못 갈까요? 일단은 일본하고 무역 분쟁이 조금 시장에 아무래도 이슈화가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도 0.7%, 나스닥도 0.75%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상해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홍콩 네. 항생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우리 지수만 좀 부진하고 있어요. 그쵸. 부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 0.03% 거의 보합권인데 네. 일단은 이제까지 뭐 G20 정상회담이 지난주였잖아요. 그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갭상승을 하든 갭하락을 하든 갭상승을 하면 올라와서 보합일 것이고 갭하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면은 내려와서 보합이고 갭하락을 하면 올라와서 보합이고 거의 이제 월요일 시장 보합으로 끝나지 않을까. 어쨌든 보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월요일 시장 한번 보시면은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진짜로 갭상승을 했어요. 시가 0.18% 그렇네요. 떠주고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0.04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 2040선을 힘있게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인버스 줄이고 개별 종목으로 세게 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확률상은 뭐 한 10% 남짓 말씀을 드렸고 확률이 높은 거는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가 거의 전저점 인근을 가든지 아니면은 저점을 높여주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 그런 모습으로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개파락을 시작해서 양봉으로 말아올렸으면은 힘이 있었을 텐데 갭 상승을 했다가 음봉이 터져버리면은 결국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그 음봉이 있고 양봉이 있는데 네. 이 음봉 양봉의 의미를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음봉을 보면은 그냥 빠졌구나. 오늘 마이너스요. 네. 빨간색을 보면은 무조건 좋은 거야. 오늘은 플러스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오.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가 1%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뭐 한 좀 넉넉하게 잡아서 개별주로 봤을 때 한 3%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럼 결국은 시가 대비해서 2%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쵸. 그럼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1% 전일 대비해서 1% 상승을 받지만 그래도 시가 대비해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고 네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오늘 10% 시작했는데 뭐 마이너스 한 5%에 끝났어요. 그럼 결국은 어제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5% 손실을 받는데도 시가 대비 종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양봉으로 끝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꼭 이제 파란색이 뜬다고 마이너스고 빨간색이 뜬다고 플러스는 아닌데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특히 주식 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대비 오늘 장이 또는 이 종목이 힘이 있었다 그러면 밀어 올릴 것이고 그쵸. 힘이 없었다 그러면 밀어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G20 정상회담의 기대감도 나름 있었고 네. 한 상황에서 그날 당일날 갭 상승을 뜨는 건 이해를 하는데 거기다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만났잖아요. 아름다운 이제 브로맨스를 연출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모멘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나라 증시의 우리나라 모멘텀은 증시, 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스탠스가 보여서 제 생각에는 갭상승을 했는데 네. 거기다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터지면서 같이 이제 밀려 내려왔고 힘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네. 일단 요는 뭐냐면은 반도체 원료를 이제 일본에서 저희 나라에 수출하는데 이제 일본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의 70에서 90%에 달하고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오지 못하면은 단기간에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재료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립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으로 이제 다시 또 해야 재수출을 되는데. 하는 거죠. 네.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 플로린 폴리이미드하고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 이렇게 세 종류인데 네. 저도 이제 이거를 동영상이나 이걸 봤더니 네.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덮었어요. 아, 그래. 어차피 이런 거다, 주식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가져오려다가 주식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래요? 다시 제가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쓰기는 쓰는데 어디 들어가지도 잘 모르고 핸드폰에 들어가겠죠. 뭐 PC에 들어가겠죠.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제가 직접 반도체를 뭐 생산 공정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제품이 원료가 저희한테 수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경기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영향을 감안하는 게 중요한데 네, 네. 일단은 이제 일본도 선거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네. 선거 전략으로 일단은 뭐 나온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무역 전쟁이라고 나름 소규모 이제 국지전이 벌어진 거죠 나름대로. 이제 럼프 형님이 했던 것들을 좀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아, 또 이제 럼프 형님하고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골프장 브로맨스를 항상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는 것 같고 얘기는 이제 아예 뭐 수출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대 조치했던 것들을 없애주고 이제는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걸 허가를 받고 가져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인데 네. 일단 나름대로의 무역 분쟁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고 제 생각에 이거는 자충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수출을 뭔가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저희가 이제 수출에 큰 영향을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저희가 이제 반도체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듯이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 내부의 수출 기업들의 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네. 이제 부품이 세 종류를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 세 종류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반도체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네. 어느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다른 걸 이 완성품을 못 만들면 다른 부품들도 수입을 해야 될 거를 수입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그것도 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부품들이 많은데 네. 일본 전반적으로 지금 뭐 경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어떤 시그널이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허가제로 바뀌고 이제 예정보다는 좀 어려워졌겠지만은 예를 들어 수입을 해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면은 정말 전면적으로 막기에는 WTO도 있고 거기다가 뭐 일본 내부적으로 기업에서 매출이 안 나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고용 감소가 되면은 결국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치는 선에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싸우겠다는 선거 전략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처음엔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일본 기업 문제 때문이라도 수출이 재개되겠죠. 그럼 저희가 수입을 해서 만들 텐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판로를 다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우대 국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플랜 B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일본에게 되게 큰 데미지를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본도 반도체 핸드폰 만들고 PC 만들고 해야 될 거 많잖아요. 맞아요. 플레이스테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네.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들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완제품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들을 사서 우리가 반도체 만들지만 반도체도 사실은 무엇인가의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 자체가 과연 일본 경기에 도움이 되느냐 경제에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스탠스만 보여주고 네. 나는 한국이랑 이게 우리도 솔직히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뒤집어지잖아요. 난리 나죠.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 져서 안 된다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댓글 보니까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지 않습니다. 약간 신종 독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일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이런 어떤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격조시키겠지만 경제적 타격을 안 미치는 방향으로 네. 끌어날 가능성이 높고 본인들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둘째는
오히려 이런 스탠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팔로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일본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리스크하고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보여지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버티면 우리나라 주가는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갈 자리였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분기점 자리를 뚫지를 못했어요. 네. 제가 사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140 정도 라인을 잡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점 라인에서 이쪽 고점 라인 비슷하게 잡아놓았던 이쪽 고점 라인하고 다 맞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다. 2140 정도는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은 힘있게 뚫고 나가지 못하면 대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사실 밀릴 자리였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제 생각에는 미중 무역 분쟁 자체도 좀 완화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과연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 과연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 다 미중 무역 분쟁이기 때문이라고 기사가 나오지만 네. 이미 시장에서 너무 신선도가 떨어진 악재는 악재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특히 이번 판문점 만남도 좀 의미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측면에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대충 한 2050대 언저리에서는 반대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본다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계속 전략 똑같이 해지앤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를 하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시장이 관망세가 좀 짙고 힘든 모습인 이유가 현재는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어서다.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자,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전문가님 지난 주말에 저희가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역시 뭐 대북주 하면 이영재 하면 대북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자 대북주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기다리셨죠? 이 시간. 저는 월요일에 방송이 없었던 거를 네, 후회합니까?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방송이 있었으면은 일단 비중 축소하라고 했을 텐데 네. 왜냐면은 일단은 대북주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지난주 이제 만난다고 얘기 나오기 전부터 만날 수도 있다. 네. 왜냐면 럼프 형님이 세계적인 관종이기 때문에 관종에 내가 럼프 형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세계적인 관종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 먹을까 진정한 관종의 왕이 뭔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G20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있다. 거기다 물론 제일 빛나는 별이긴 하죠. 제일 큰 나라고 제일 강대국인데 하지만 그 정도로 세계적인 관종의 왕께서 물러설 리가 없기 때문에 분명 뭘 한 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판문점 만남이 있었고 그렇죠. 럼프 형님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월경을 했다가 네. 그것도 보시면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짝 넘어갔다가 악수 한 번 하고 다시 넘어오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가겠다. 그래서 20걸음 정도 나갔다가 거기 이제 보도블록까지 갔다가 저기 아스팔트까지 갔다가 오더라고요. 거의 들어갈 뻔했죠. 저는 한 주 가길래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합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려면은 경호원들이 막 뛰어가야 되는데 경호원들이 안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예. 좀 신기했거든요. 신선했다고 할까요? 본인이 그쵸? 일단은 끝까지 갔으니까 네.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게 타이틀이 셈이 필요하잖아요. 있죠. 네. 일단 최초를 관종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최초를 해야 돼. 뭐가 됐던 최초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밟고 와야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은 뭐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먹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 이런 것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된 조금 뭐라 그럴까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네. 사실 1시간 가까운 회담을 할 것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제 진짜로 세이 헬로우만 하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네. 뭐 한 커피 한 잔은 먹여서 보내야죠. 하노이에서 밥도 안 먹이고 보내는데 그래서 시간도 좀 그래서 밥 때도 아니니까 커피나 한 잔 하고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네. 1시간 넘게 이야기가 이어질지 몰랐고 그렇죠. 그 얘기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이랑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정상회담의 시간보다 더 길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소위 말해서 떡상을 네, 했는데, 그렇죠. 떡상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공교로운 거는, 떡상을 하는데 그날 바이오가 떡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밀렸던 뭐 HIV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이런 애들 위주로
급등을 하고 매종 볼까요? 갑자기? 굳이 보자면은 갑자기 한번 볼까요? 월요일 날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네. 보시면은 월요일이에요. 여기서 양봉 두 개 세게 두드려 맞고 원래 여기 더 밀려야 되는 자리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자리에서 갭상승을 해주고 상한가로 돌아 말려요. 그 당시 말씀드렸죠. 제가 이쪽 라인 정도 98,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 절반이나 날리셔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반이나 날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지금 86,000원인데 그 당시에는 절반이나 날리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날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월요일에 사실은 떡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가 뉴스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HLB도 반등을 줬어요. 네. 반등시 매도입니다. 반등을 줬는데 네. 여기도 월요일날 갑자기 개파락을 시작했다가 시가가 마이너스 17%였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점 하까지 갔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부터 만약에 시가가 마이너스 17%고 고가는 20%까지 올라가는데 네. 밑에 가서 만약 고가 파서는 거의 40%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굳이 월요일에 이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새로운 뉴스가 뭐 나온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유한양행이 1조 원의 기술 맞아요. 수출을 했던 뉴스가 있는데 정작 유한양행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한양행의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이게 이날이거든요. 이날 시가의 5%한 6% 정도 갭 띄워주고 고가 10%까지 갔다가 결국 조건 2%. 2%는 뉴스 없어도 가는 게 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이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찍고 나머지 바이오들이 다 같이 올라왔으면 인정. 근데 정작 유한양의 본인은 힘을 못 쓰고 그렇네요. 나머지 바이오들은 떡상을 하는 걸 보고 좀 오히려 이제 한번 떡상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력 형님들이 급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확신이 드셨나요? 네, 확신이 들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예전에 작년 바이오 대복주 가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작년 5월에 한 이제 옛날 얘기죠. 옛날에 그 당시 잘 갔던 게 뭐 데아티아 이런 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 이때 이제 급등을 해줬거든요. 네. 떡상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복주의 표식을 요 선포인트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5월 그쵸. 25일 선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이게 북미 회담이 부러진다 그러니까 떡락을 했다가 개파락을 세게 했다가 네. 그 다음에 한다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주말에 갑자기 회동이 되니까 갑자기 다음 날 떡상을 해요. 이거는 진짜 개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포인트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실제로 작년 한 이맘때보다 조금 전이죠. 5월 달이니까 5월, 6월에 어떤 일이 벌었었냐면 제가 이제 주식을 그때도 했으니까 당연히 네. 기억을 하는데 대북주의 수급이 싹 빨리니까 제약이 싹 죽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갈등갈등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도 대북주가 못 가고 제약주가 막 가요. 그래서 대북주의 그 당시에 마라톤의 탈락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갈 줄 알았는데 기대감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정말 안 가는구나. 네. 대북주 다 죽었구나. 이미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해봐가지고 대북주 수급이 안 붙는구나 이러면서 다 이제 중도 이제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떡상을 해버리니까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제약주가 죽어버렸거든요. 반대로 만약에 오늘 월요일에 사실은 떡상을 하고 막 작은 종목들 상한가 몇 개씩 쳐도 이상하지 않을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해줬지만은 제약주에서 수급을 막 넣어주는 걸 보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매주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상승을 해서 돌리는 거는 개인이 그 자리에서 돌려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새로운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돌리는 거는 세력 형님들이 가지 마라. 저기 제약주 아직 살아있다. 아직은 이쪽에서 놀아야 될 잡는 때가 모습. 아니니 발목을 딱 잡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많이 팔았었잖아요. 네. 큰 종목들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이 팔았으니까 거기에 수급이 붙어진 모습 보여주면 수급이 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북주 수급이 안 가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약 바이오에 계시는 큰형님들이 좀 마음이 급하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하셨군요. 많이 들었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좀 누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제약 바이오
남북경협주 이 두 큰 섹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뭐 대선 관련주 그러면은 잔잔한 종목들 한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다 한 번에 딴 데를 가면서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양쪽 섹터 다 10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한 200종목 넘는 종목들이 다 물려있기 때문에 동시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가고 한쪽이 죽어야 돼요. 네네. 근데 형님들의 선택은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일단 나도 좀 나오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갈 때 지금도 매집을 좀 해서 들고 가면은 때 되고 제약바이오에서 형님들이 좀 빠져나오시고 하면은 수급이 몰려 들어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내일은 대북주 특집으로 네.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대북주 특집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김정은과 트럼프만 만난 게 아니고 이제 예. 비건 대표도 한마디를 했죠. 비건 대표도 현지 시간 2일에 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요는 뭐냐면은 네. 전용기서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여담인데 네. 잠깐 옆으로 세면 저희 옛날에 고등학교 때 도전 골든벨이 왔거든요. 진짜요? 네, 도전 골든벨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답이 오프 더 레코드였어요. 네. 근데 고등학생 때 오프 더 레코드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카메라맨 아저씨가 야,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답을 알려주셨군요. 그럼요, 알려줍니다. 아주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정말 이건 오프 더 레코드네요. 진짜 오프 더 레코드죠. 네, 자 오늘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하죠. 오프 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요는 뭐냐면은 지금 대북주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관심이 없다. 김정은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대화 확대, 상대국 수도에서의 존재. 이건 뭐냐면 이제 연락사무소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지금 당장 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대북주들이 추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는 완벽한 비핵화가 되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쵸. 지금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일 말씀드릴 건데 네. 예전에 이제 리비아 모델로 가느냐 파키스탄 모델로 가느냐 이런 이제 비핵화 과정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계속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은 리비아 모델 완전 동결하고 이렇게 뭐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지금 핵 동결을 한 상태에서 핵을 보유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재를 받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그런 코스고 미국도 약간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서 일단은 완화되는 스탠스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네. 대북 제재가 풀리냐 안 풀리냐 이 얘기 때문에 대북주가 그 이후로 오히려 못 가고 있다. 어. 못 가고 있으면 주셔야죠. 주셔야 돼. 그래서 월요일 날 떡상했을 때 제약이 뜨는 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회원들한테는 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대북 네네. 착실을 해야죠. 갔는데 제약주가 완전히 죽어버렸으면은 완전히 그냥 생명을 다했다 그러면은 가져가 있어도 되는데 네. 아직 형님들이 다 못 나오셨어요. 제약주 아직 많이 남아 네네네. 계시고 본인들도 좀 이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북주가 좀 내려올 때 좀 주셔도 되는 구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네. 일단 여러분들이 대북주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섹터별로 좀 나눠서 네.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대북주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건 두 종류예요. 두 어떤 섹터인데 거죠?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네. 개성공단 관련 섹터하고 어, 비료 섹터, 비료 관련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 섹터라고 하는데 두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묶으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관련주, 네, 뭐 이낙연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누군가가 사실은 묶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묶기도 하고 여기서 묶기도 하고 네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그게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게 개성공단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 철도 관련주, 금강산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묶여가지고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어느 정도 컨펌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인도적 일단은 개성공단 개성공단 펴볼까요? 관련주부터 보면은 네. 5개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숨겨진 대북주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보면 요즘 보물찾기는 하지 말까요? 네,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광고들을 하면서 이제 세력학력 뉴스들을 찍어내면서 네. 자꾸 이제 나오는 워딩이 뭐냐면 숨겨진 대북주 뭐 1000% 갈 수 있는 종목
이제까지 시세 부추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네. 숨겨진 대북주 하지 마세요. 숨겨지지 않은 걸 찾아도 몇백 개예요. 제발 좀 숨겨진 하지 마시고. 말고 드러나 있는 걸 잘해라. 그럼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관련주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두세 개만 하면 돼요. 뭐 다 하시려 그러세요. 그리고 뭐 각 섹터마다 철도 관련주도 많잖아요. 대하TI, 대우헬, 뭐 동아지지, 뭐 그쵸. 부산산업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개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막 뭐 몇백 개 다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각 섹터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 말씀드리고 몇 개만 네. 또 사실 다 있는 거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3개, 5개 정도씩만 알면 돼요. 그거 뭐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제 생각에 1픽, 2픽을 좀 뽑아볼까 생각을 해요. 네네. 어떤 거죠? 일단은 개성공단 관련주 쭉 리스트를 불러보면 네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신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네. JST나 제형 솔루텍 이까지 5개인데 네.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네. 뭐 일단은 이 정도만 알면은 안다고 하시면 돼요. 일단 신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JST나 제형솔루텍. 네, 이 정도만 맞죠? 아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차트가 네. 신원이에요. 신원. 신원이고 볼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신원, 좋은 사람들, 네. 인디에프, JST나 네. 제형 솔루텍이에요. 어, 제형 솔루텍을 좀 제외하면 차트가 커진 비슷해요. 그렇네요. 보시면은 요때 작년 올해 1월 달에 한번 추세줬을 때 한번 뜨고 깔아 앉았다가 이제 하노이 때 세게 맞고 네. 깔아 앉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저점 살짝 올려주고 지금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예요. 신원이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원이고요. 네. 좋은 사람들 네. 똑같죠. 한번 뭘 주고 보라는 거죠? 주고 네. 하노이 때 부러지고 쌍바닥 주고 올라가고 네네네. 인디에프고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JST나 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형 솔루텍. 제형 솔루텍이 좀 다르네. 제일 똑같은 흐름인데 흐름 자체는 똑같은데 힘이 없어요. 얘는 이제 최근에 환기 종목이기도 했고 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환기 종목이기도 했고 네네. 계속 이제 유상증자도 많이 했고 문제들이 좀 많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형 솔루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안 갔으니까 얘가 간다. 안 안 갔으니까 얘가 갔으니까 곧 간다. 그쵸. 약간 이런 관점이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음. 저도 지금 대북주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 네. 되게 고민하고 있는 관점이 저도 지금 아직 고민 중인 게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가긴 갈 것 같아요. 지금 결론이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주의 관점은 뭐냐면 실적이 좋거나 뭐 이런 애들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섹터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제약바이오가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기술이 좀 고난이도의 신약 기술이고 뭐 계속 가발 가능성이 높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당 관련주는 배당 잘 주는 걸 줘야 되고 또 예를 장이 좀 어려워서 실적 관련주로 갈 거다 그러면 실적 좋은 애들 PER 낮고 뭐 그쵸. PBR 낮은 애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대북주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죠? 제일 빠른 놈이에요. 제일 빠른 놈을 잡아야 돼요. 제일 빠른 놈이 근데 제일 빠른 놈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예요. 간 놈이 더 가거나 간 놈이 더 가거나 안 간 놈이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둘 간 중에 놈이 더 갈 하나네요. 것이냐 네. 못 간 놈이 이제서야 갈 것이냐 건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사실은 결론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 놈이 더 갈 것 같은데 어. 그런 측면에서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많고 이차저차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대북주보다 안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다른 종목들보다 이제 이 종목을 가져가기 좀 힘들다. 네.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니까 회사들 무슨 회사 하는지도 잘 말씀 안 드렸네요. 신호는 아시다시피 이제 의류 관련한 업체고요. 그쵸?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 의류 관련된 업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소금 만드는 회사. 네. 그리고 인디에프도 마찬가지 의류 관련된 업체고요. 네. JST나 보석 만드는 업체고요. 네. 제형 솔루텍 핸드폰 카메라 렌즈 등 나노 광학 부품,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이런 것들을 하는 IT 부품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형 솔루텍이 제일 안 갔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형 솔루텍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는 일단은 여러 섹터가 있지만은 여기서 개성공단도 있고 비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제일 최선호 그러니까 제일 빨리 먼저 움직일 것 같은 게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서 방북 신청을 허가해줬거든요. 네. 허가해줬는데 아직 북한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뭐 비건이 예를 들어서 제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비건이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핵 완전 폐기가 아니라 동결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대신 뭐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저런 것도 해줄 수 있고 대신 네. 제재 완화는 아직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린 제재 완화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비건의 스탠스도 조금씩 바뀌어 있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거리 미사일, 핵 이게 없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제재를 하지 않다는 별 상관이 없어요. 북한이 장사를 잘한다고 무슨 중국도 아니고 미국을 위협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북한 인민들 뭐 괴롭힌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도적으로 미국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지 제재가 중요한 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 포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비건이 제재 얘기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재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뉘앙스 스탠스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도 좀 봐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제일 먼저 이슈가 나올 거는 개성공단 관련주라고 생각이 돼요. 선발대 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는 안 가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께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북주는 무조건 빨리 가는 애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간다고 1년 2년 간다고 치죠. 장기 추세로 제가 예전에도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슈에 따라서 너무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 이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도 저희도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에 계속 다 팔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뭐 정찰 때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비중 다 파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굴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굴곡을 다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어요. 결국은 어떤 이슈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 이슈라는 게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뭐가 털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제 생각에는 그 뉴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외교 관례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답방하는구나. 너 서울 올라 그러는구나. 저기 계란맞이 각오하고 이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우리한테 뭘 주겠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고 싶은 게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서울 답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이게 D-Day가 정해져 있잖아요. 또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D-Day가 정해져 네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답방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답방을 했다. 그러고 날짜가 정해졌어요. 네. 그럼 이 자리까지 갈 때 최대한 빨리 가서 이 이슈 이전에 비중을 축소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차익 실현을 하고 왜냐하면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이게 하방으로 갈지 힘이기 상방으로 갈지 모르는 모르니까.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나라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왔는데 계란 세례 맞고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인근에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일 빠른 놈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안 간 놈이 갈 수도 있어서 제형 솔루텍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회사가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유상증자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차트는 사실 좋아요. 차트는 정말 좋은 차트인데 힘 많이 비축해놓은 상태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오늘 내일 슈팅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한 1,200원대까지 내려갔다 갈 수도 있는데 1픽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 관련 섹터를 1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섹터 중에서는 1픽으로 보고 제일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종목이죠? 전 인디에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디에프는 제가 예전에 6월 제가 날짜 쏘았는데 6월 11일 날도 이걸 13일이네요. 13일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날 이제 경농이랑 인디에프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경농은 제자리고 네. 인디에프는 제가 2,5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당시 가격대가 2,500원대 대비해서 한 30% 갔을 거예요. 30% 갔을 거 한 20% 좀 넘게 갔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디에프는 너무 가서 지금 잡기는 좀 힘들고 네. 얘는 이제 나산이 전신인 이제 패션 회사고 일단은 뭐 트루젠 여러분들이 아시는 꼼빠니아 이런 뭐 예츠 이런 거 하는 정장 같은 것도 하고 하는 의료 관련 네네네. 회사인데 인디에프를 1타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뭐를 의미 있게 봤냐면은 네. 여기서 세워진 17%짜리 종가가 17%인데 17%짜리 장대 양봉이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거든요. 네. 기준봉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봉을 기준으로 한번 이제 대량 물량을 먹는 세력이 들어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 밑으로 안 내려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인디에프가 일단 다른 종목들 중에 세 분을 하면은
1번이 되지 않을까, 제일 그렇게. 탄력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인디애프를 가장 먼저 1타로 생각하고, 네. 사실은 최근에 좋은 사람들도 좋아요. 좋은 사람들도 좋은데, 그러니까 최근 흐름만 보면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인디애프 네. 뚫고 나가는 자리에 나왔고요. 좋은 사람들도 사실 뚫고 나가는 자리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제형 솔루텍은 이제 잡는 자리고요. 이제 좀 눌리는 힘을 모아주는 자리고, JST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신원도 약간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을 하려면은 눌려있는 종목들을 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미 추천드렸던 종목이니까, 저는 원래 6월 13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의 1픽은 원래부터 네. 인디애프, 2위는 좋은 사람들인데, 네. 좋은 사람들 사실 타격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어. 근데도 이상하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성향인데, 네네. 좋은 사람들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왠지 모르는 뭔가 손이 안 간 느낌. 왠지 모르는 느낌적 느낌이 손이 안 가고, 그럴 바에 인디애프 차라리 비중을 한 번 더 시켰다라고 어차피 흐름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네네. 한 번 더 시켰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셔도 큰 상관없지만 네. 내가 심리로 버텨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럴 때 인디애프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의 1픽은 인디애프고 이미 추천을 드렸던 1픽이고, 네.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 들어가시기는 애매한 자리고, 내려와서 2,800원대까지 오 정도 오면은 그때는 이제 슬슬 들어가 보셔도 될 구간인데,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는 조금 위험한 자리다. 차라리 지금 들어가실 거면은 뭐 JST나 이런 게 나갈 수도 있는데, 네. 차라리 저는 뭐 인디애프가 좀 더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지금 뭐 당장 날아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정 주면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일단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추천드릴 때 사시는 게 제일 좋죠. 네네. 추천드릴 때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지만 추세를 보셨다가 접히면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개성공단 관련 섹터가 1픽, 그 중에 인디애프를 네. 가장 좋게 본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 관련주로는 1픽은 인디애프, 2픽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두 종목 좀 꼽아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인디애프를 조금 더 애정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비료 관련주를 좀 살펴본다고 하는데 여기도 또 좋아하시는 종목이 또 있죠. 그쵸. 네. 일단은 여기 종목들 많아요. 네. 뭐 동방아그로도 있고, 뭐 다른 현대비료인가, 그 여러 가지 비료 회사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종목들은 많지 않아요. 현대사료네요. 현대사료하고 남해화학, 효성, OMB 온갖 종목들 다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딱 대유도 있고, 대유도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그쵸, 적도 그쵸. 있었는데 안 가서, 지금 여러분들은 경농, 네. 조비, 네. 아시아 종묘, 남해화학,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4개 정도. 네, 4개 정도. 네. 자,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경농이고요. 네. 조비고요. 조비. 남해화학이고요. 네. 아시아 정밀. 아시아 종료. 똑같이 가운데 떡떠가 오.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대북주는 무조건 발 빠른 놈을 잡아야 돼요. 발 빠른 놈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서 경농 일단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다 이제 비료 관련된 회사들이고요. 그렇죠. 이제 특이점은 경농이 빠르냐 조비가 빠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누가 빠른가요? 경농이 조비의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조비의 지분은 경농이 60%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은 두 개가 같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해요. 네. 조비를 보면은, 지분 분석을 보면은 경농이 지금 64.5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거의 한 몸이에요. 네. 한 몸이기 때문에 조비가 빠르냐 경농이 빠르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경농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거는 일단은 뭐 가봐야지 아는 문제고, 그쵸. 가봐야지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서 두 종목은 그렇고, 아시아 종목도 마찬가지. 종료, 여기 이제 비료보다는 종자 개발하는 회사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비료 회사인데, 화학 그를 아예 생산하는 회사기 때문에 화학 회사인데, 그 비료 회사인데, 네, 네. 일단 이 네 개만 보시면 돼. 대유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특히 대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동방아그로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네 종목 보고 가셔라. 뭐 다 이게 뭐 종류별로 다 넣으시려고 그러시나, 한 두어 개만 가져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으로 네, 여기 1픽, 2픽 어떤 건가요? 저는 경농이 당연히 1패이고요. 아, 그쵸. 여기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경농은 한번 시세를 줄 때 세게 줬고요. 이번에 줄 때도 세게 줬고, 이번에 상단을 계속 높여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조비 한번 줬는데 힘이 없어요. 바닥을 세게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온 자리였는데 추세를 못 유지하고 한번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내려올 때 좀 세게 내려오고,
아시아 종류 같은 경우는 세게 주고 경농만큼은 아니지만은 올라가는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시아 종류를 이 픽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네네. 얘가 이제 가벼워도 날아갈 것 같아서 이 픽인데 시가총액이 675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도 잘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 비율이 9%예요. 8.95%이기 때문에 거의 9% 가까운 신용 비율이고, 힘이 좀 높네요. 예, 경농은 4.70%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신용 비중이 너무 높은 애들은 날아가기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1픽을 경농으로 잡고 네. 2픽은 아시아 종목 잡고 남해화학도 되게 좋은 회사예요. 네, 근데 네. 문제는 갈 때 세게 못 가줘요. 못 가지고 바닥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이 최근이 저점이잖아요. 이때가 5월, 6월쯤에 그러니까 저점을 잡아주는데 네. 경농 같은 경우는 한번 세게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121선 이 라인을 이탈을 안 하고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16,800원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도 진입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인디에프는 이미 가버렸고 네네.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농은 아직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특히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16,800원짜리는 일목구름대 자리하고 네. 볼벤 하단 자리가 같이 만나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121선이 같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16,800원 정도 네. 매수 가능한 경농은 매수 가능하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한 이 정도 자리 그때 16,500원 됐던 것 같은데 한 비슷비슷한 가격대니까 네. 지금도 충분히 현재 자리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말씀을 드리면서 비료 관련주, 인후적 지역 관련주는 경농이 1픽이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 관련주는 1픽은 인디에프, 2픽은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비료 관련주는 1픽 경농, 2픽은 아시아 종묘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북주 특집으로 저희와 함께해주신 이영대 전문가님 내일 2탄 또 준비해주실 그럼 거죠? 내일도 2탄이죠. 네, 기대를 왜냐면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간 다음에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종목이 출발해서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그 무리란 얘기밖에 안 돼요. 출발하기 전에 눌림목 조정 나오고 잔잔하던 이 시기 때 말씀드려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게 낫지. 네. 막 떠가지고 막 여기서 뭐 개미들 죽어가고 막 수급 들어오고 중리산이 막 이런 자리에서 양봉 터지고 거량 터지고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면은 그냥 나중에 물리란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잔잔한 자리 때 좀 세게 말씀을 드리려고 네. 내일도 2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2탄 또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저희는 이영재 전문가와 아쉬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관망세 짙은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정말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찰떡 같은 종목이 어디 있나 좀 둘러보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